잘 보이게 펴주세요. 펴야죠. 불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잘 잡으세요. 그런만 돼요. 조심해요. 이발 그만해요. 됐어요. 나간다. 불평하다 최세경이랑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대구 언론 조중동 패가 나라. 패가 나라. 아 여기 인도에서 버리니까. 이제 이 그림의 의미는 여기 이거 조중동을 대구 언론 수조자 민사기 새싹이 도달합니다. 잘 보이게 펴주세요. 펴야죠. 불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잘 잡으세요. 그런만 돼요. 조심해요. 이발 그만해요. 됐어요. 나간다. 불평하다 최세경이랑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대구 언론 조중동 패가 나라. 아 여기 인도에서 버리니까. 이제 이 그림의 의미는 여기 이거 조중동을 대구 언론 수조자 민사기 새싹이 도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할 때 한일합병을 체결하기도 전에 한 것이 바로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제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 저들이 얼마나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일제의 전황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던 친일 언론들이 해방된 땅에서도 미국의 앞잡이 군사독재 정권의 나팔수로 살아남아 오늘까지도 민중들의 혈세를 뜯어먹고 있었다는 이번 보도에 온 민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국행위, 반민족 행위로 얼룩진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 민중의 혈세를 수천억 단위로 뜯어먹었다는 보도에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만 해도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새 반민중 언론들이 각각 동아일보 305억, 조선일보 265억, 중앙일보 173억씩을 정부로부터 정보 광고액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받아먹어 왔으며 심지어 그 민중의 혈세를 받아먹기 위해 부수 조작까지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주자인 조선일보 한 언론만 봐도 제출한 유료 부스의 절반이 뻥튀기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유착 속에 그들이 반민족 언론 활동을 해왔는가를 어림잡게 해줍니다. 흔히들 언론을 민중의 눈과 귀라고들 합니다. 지금껏 100여 년을 외세의 눈, 독재자의 귀로 우리 민중을 속여온 조중동이 아닌 우리 민족의 눈, 우리 민중의 눈을 스스로 쟁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도 지난 1900일의 농성 과정에서 적폐 언론들의 만행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매국 언론, 배족 언론 조중동을 폐간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자, 우리 젊은 청년의 혈원들이 도배가 됩니다. 하나같이 국진당, 검찰, 기득권을 칭송하고 아부하는 내용들 뿐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또 채널A 이동훈 기자와 한동훈의 대대적인 조작 사건을 만들고자 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을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칭송을 하고 영웅이 된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막 아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녀까지 털어내면서 공문서 위조했다면서 그저 의혹만 가지고 조국 장관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또 그 생각도 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는 10년 전에 그분에게 제기된 뇌물 혐의가 결국 아무런 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철저한 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이 진실이 밝혀지는지, 그리고 조중동이 지금까지 해온 만행이 도대체 얼마나 피값이 위대한 건 말도 안 되는 값인지 생각만 하면 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의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평생 일본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래영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한 사람의 생을 앗아가면 도대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잠잠해지니 조중동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을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살인 언론입니다. 명백한 범죄이고 조선중앙 동호한 이들이야말로 언론의 털을 쓴 괴물입니다. 괴물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영화 내부자의 유명한 대사처럼 아마 우리들을 개돼지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온 이 기득권 족벌 언론,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폐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폐간 투쟁으로 이들이 망가뜨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투쟁! 체제이지만 그 다원성과 다원제도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민족 정기, 사회 정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집단에 대해서나 그런 다양성, 다원성이 있는 거지. 친일, 친독재, 무조건 맹목적인 지금도 친미, 친일만 일삼는 자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논의할 자격도 없고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문을 팔아서 세금까지 지원받아갖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놓고 부동산 투기는 지들이 제일 많이 해놓고 남탓만 하고 있는 놈들. 여기 최근에 조선일보 부수조작 저희도 고발했는데요. 무려 2배를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기업을 상대로 광고비를 뻥튀기 하고 국민의 세금을 갈취한 추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이참에 반드시 우리 모두 몰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선일보단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조중동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단장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5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언론 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마침 최근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들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돈이 1조 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체로 드러난 것만 그렇다고 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우리 시민사회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번 기회에 조중동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화영식, 의미 있는 화영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꿋꿋하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할 때 한일합병을 체결하기도 전에 한 것이 바로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제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 저들이 얼마나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일제의 천황을 찬양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던 친일 언론들이 해방된 땅에서도 미국의 앞잡이 군사독재 정권의 나팔수로 살아남아 오늘까지도 민중들의 혈세를 뜯어먹고 있었다는 이번 보도에 온 민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국행위, 반민족 행위로 얼룩진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 민중의 혈세를 수천억 단위로 뜯어먹었다는 보도에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만 해도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새 반민중 언론들이 각각 동아일보 305억, 조선일보 265억, 중앙일보 173억씩을 정부로부터 정부 광고액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받아먹어 왔으며 심지어 그 민중의 혈세를 받아먹기 위해 부수 조작까지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주자인 조선일보 한 언론만 봐도 제출한 유료 부스의 절반이 뻥튀기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유착 속에 그들이 반민중, 반민족 언론 활동을 해왔는가를 어림잡게 해줍니다. 흔히들
언론을 민중의 눈과 귀라고들 합니다. 지금껏 100여 년을 외세의 눈, 독재자의 귀로 우리 민중을 속여온 조중동이 아닌 우리 민족의 눈, 우리 민중의 눈을 스스로 쟁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도 지난 1900일의 농성 과정에서 적폐 언론들의 만행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매국 언론, 배족 언론, 조중동을 폐간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자, 우리 젊은 청년의 언론들이 도배가 됩니다. 하나같이 국진당, 검찰, 기득권을 칭송하고 아부하는 내용들 뿐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또 채널A 이동훈 기자와 한동훈의 대대적인 조작 사건을 만들고자 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을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칭송을 하고 영웅이 된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막 아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녀까지 털어내면서 공문서 위조했다면서 그저 의혹만 가지고 조국 장관을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또 그 생각도 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는 10년 전에 그분에게 제기된 뇌물 혐의가 결국 아무런 증거조차 나오지 않은 철저한 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이 진실이 밝혀지는지, 그리고 조중동이 지금까지 해온 만행이 도대체 얼마나 피값이 위대한 건 말도 안 되는 값인지 생각만 하면 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의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평생 일본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래영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한 사람의 생을 앗아가면 도대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잠잠해지니 국민공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을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살인 언론입니다. 명백한 범죄이고 조선중화 동호한 이들이야말로 언론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괴물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영화 내부자의 유명한 대사처럼 아마 우리들을 개돼지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고 황홀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온 이 기득권의 기세해온 족벌, 언론,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폐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폐간투쟁으로 이들이 망가뜨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투쟁! 벌써 101년이 됐습니다. 지난 101년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 옹호에 기한 때는 고작 몇 년에 지나지 않는, 꼴랑 몇 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90몇 년 동안은 일제에 부역하고 군사독재 정권과 재벌 기득권 집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광장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일삼은 박근혜 최순실을 일단 쫓아내는 일만이 아니라 바로 검찰도 공범이다, 언론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면서 검찰 적폐청산, 언론 적폐청산, 재벌 적폐청산 소리 높이 외쳤지만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폐 세력들이 압력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표면에 드러나서 도리어 촛불을 뒤집으려고 덤비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의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나서서 거짓을 일삼고 외국 편파부도를 넘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일삼는, 그리고 또 부수 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재원을 횡령하는 사기치는 이런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조선, 동아, 그리고 중앙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적폐입니다. 확실하게 민중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앞장서서 확실하게 언론 적폐, 조중동 적폐 청산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엽기적인 패륜을 저질렀던 방상훈이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말경에 엽기조선 응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방용훈이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 김명관 대표님이 지금 1년 반 동안 이곳 조선일보 앞에서 농성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우선은 저희는 조선일보를 응징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또 조선일보가 이번에 드러난 부수 조작은 정치권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날 거다. 드러나지 않고 이걸 무마시킨다면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탓하지 않을 거다. 경고하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조중동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산입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 반민족 세력이 다시 미국의 빌부터 권력을 잡고 민중을 탄압해 왔습니다. 제주 4.3 항쟁,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항쟁, 촛불 혁명은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으로서 국민운동의 연장이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조선동아일보는 이런 민족 반역 세력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편법과 반칙의 도구여입니다. 조선동아일보는 민족 분열의 공여입니다. 조선동아일보는 그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50년 전 이날 젊은이들이 조선동아일보를 규탄했던 목소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조선일보 조중동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의 김병관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조선 의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독립군들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모임은 우리 광복회는 여러분의 강한 연대를 하여 여러분과 강한 연대를 해서 진일파 없는 대한민국, 조선일보, 동아일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광복 김원웅 회장 대도 감사합니다. 특별한 권력에 기탁하여 지금껏 희생이 왔습니다. 지난 역사적으로 보아도 모스크바 3장 회의에서 미국의 조작으로 가짜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우리 한반도 국채는 분단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곳에 가짜뉴스가 기생되어 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아도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적폐 언론이 그동안 부패한 독재 정권과 특정 세력들에 희생하며 같이 공생하고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조중동이라는 적폐 권력 구역에 봉사해온 그런 대표적인 언론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독재와 특정 세력에 구역하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 철폐,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중 대책위는 그러한 차원에서 연대하고 구성하여 지금껏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과 연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중이 하나같이 일어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폐는 오늘날의 언론이 권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과 적폐청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되었다 하지만은 언론이 적폐되지 않는 한 적폐청산은 아직 갈 길이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하나같이 떨떠 일어서서 공정한 보도, 정론 집필하는 언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힘없이 연대하고 가열차게 적폐 언론이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실현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함께 가열차게 연대해 치장할 것을 결의합니다. 투쟁! 민주사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해고 노동자이면서 해고 공무원입니다. 예, 해직 공무원이고요. 제가 해직이 된 거는 동아일보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왜곡 기사에 의해서 해고가 됐고요. 그것이 이 동아일보와 또 국가정보원과의 그런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고, 이것이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수백만의 촛불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우리 공무원 노조는 그런 행정명령은 거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국가정보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하면 보수 언론을 이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정당성을, 뭐 이런 것들을 유포해서 그런 공작하에 제가 해고가 됐는데, 그 당시 왜곡된 기사를 쓴 것이 바로 동아일보의 박정훈 기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이 단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수 여당이 한나라당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또 그런 것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종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종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이용해서 사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득을 본 것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그러한 동아일보 반드시 폐간돼야 되고 채널 A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 조작, 국민 사기를 저지른 동아일보 사주, 조선일보 사주 등은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